이동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8년 3월 20일에 일어난 동생 이준엽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에 다니는 19세의 이준엽은 시드니 월드 스퀘어의 헝그리 잭스 매장에서 두 명의 중국계 청소년에게 싸움을 걸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준엽의 친구인 22세의 송정호도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파리의 연인과 내 남자친구는 비형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리던 이동건은 가족의 전화를 통해 끔찍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깨진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려 퍼진 그 순간을 악몽으로 회상합니다. 그는 즉시 시드니로 날아가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고 세인트 존스 칼리지 예배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화장 후 가족은 이준엽의 유해를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이동건은 친한 친구에게 준엽이가 항상 자랑스러웠던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사랑하고 엔지니어를 꿈꾸는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특히 준엽이 호주로 유학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준엽이 자신을 격려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이동건을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했고 결국 일을 그만두고 술로 달래야 했습니다. 그는 준엽이 쓴 편지를 가지고 자주 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편지에는 사과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슬픔은 그의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앞으로의 도전에 맞서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동건의 커리어는 찬란한 성공과 감정의 기복을 오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1980년 7월 26일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난 그는 1998년 가수로 연예계에 데뷔하여 첫 앨범 Time to Fly를 발매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연기로 전향하여 1999년 TV 시리즈 애드 매니악스에 데뷔했습니다. 그의 돌파구가 된 역할은 2002년 My Love Parts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그는 청중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4년 그는 한국과 아시아에서 문화 현상이었던 러버스 인 파리에 출연하면서 그의 경력의 정점을 기록했고 그를 최고의 한류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에서 50%가 넘는 시청률을 달성했고 이는 낭만적인 사업가 유수형 역을 자연스럽게 연기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Stained Glass와 Sweet 18에 출연하여 그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2005년 그는 일본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인 영화 마이 보이프렌드는 타입비에 출연하여 국제시장에서 그의 명성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이는 바쁜 일정으로 인한 피로로 연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2006년 스마일 에이게인으로 복귀했지만 영화는 예상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는 멜로드라마에서 사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실험했습니다. 2017년 그는 7일의 왕비에서 조선에 잔혹하면서도 비극적인 왕인 연산군 역을 맡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캐릭터의 복잡한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연습했으며 이 역할로 KBS 연기대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는 군인에 대한 액션 영화 스케치와 인천공항을 배경으로 한 일상 이야기인 별이 내린 곳에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9년 그는 공동주연 신혜선과의 케미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로맨틱 판타지 드라마단 하나의 사랑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그는 깊이 있는 악당 진태전 역으로 넷플릭스의 셀러브리티에 출연하여 다재다능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승기는 연기 활동 외에도 2023년부터 미운 우리 새끼 등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딸 로아와의 관계를 포함한 사생활을 털어놓았고 2024년에는 제주도의 대형 카페를 오픈하며 사업가로의 전향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승기의 커리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9년 발매된 두 번째 정규 앨범 아름다운 시작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하며 가수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드라마 사랑한다면 그들처럼은 시청률이 저조했고 그는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2010년 군에 입대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잊혀질까봐 걱정했습니다. 2012년 제대 후 2013년 미래의 선택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다시 예전의 위상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동건은 영화 7일의 왕비 촬영 후 복잡한 역사적 인물을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생활 루머 등 개인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촬영 중에도 눈물을 흘린 이유는 동생을 잃은 아픔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사 외우기부터 캐릭터 연구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안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바로 그 눈물이 그의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동건의 업적은 명성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배우가 된 데에도 있습니다. 그는 항상 로맨틱 코미디부터 악역까지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배우로 인정받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2014년 미국에서 연기 수업을 듣고 영어로 감정 표현을 배우고 세계적인 감독들과 작업했습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7일의 왕비가 해외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로 여깁니다. 이 씨는 특히 2017년 로아의 아빠가 된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딸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만화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종종 마이 리틀 올드 보이에서 로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을 공유하며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 씨는 자신의 배역뿐 아니라 젊은 배우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연기 워크숍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가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제주에 카페를 오픈한 것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의 꿈의 일환입니다. 이동건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달콤한 순간과 깊은 슬픔이 섞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지혜, 차예련, 티아라의 지연 등 많은 유명 여배우와 공개적으로 데이트했지만 그의 유일한 결혼 상대는 조윤희입니다. 이는 2016년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세트에서 커플 역할을 맡은 조윤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화면 속 케미는 곧 현실에서 사랑으로 바뀌었고 지연과 헤어진 지 불과 26일 만에 이동건이 조윤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일 그는 혼인신고를 했고 첫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공개 결혼식은 2017년 9월 29일에 치러졌고 딸 로아는 2017년 12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동건과 조윤희가 종종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18년 해피투게더에서 조윤희는 이선희가 출산 후 MC를 맡으라고 권유했다고 밝혔고 이선희는 결혼 기념일에 돼지발을 먹었다는 이유로 족발남이라는 별명을 지어 재치 있게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그라치아 표지에 등장하며 로맨틱한 사랑을 과시했고 이선희는 매일 아침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도 균열은 있었습니다. 3년 후인 2020년 5월 22일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윤희는 로아의 양육권을 얻었고 이선희는 여전히 매주 딸을 만났지만 매일 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마이 리틀 보이에서 로아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생각보다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선희에게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을 함께 지켜낼 수 없다는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과 커리어의 압박으로 인해 두 사람이 멀어졌다고 인정했고, 조윤희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기와 조윤희는 로아를 위해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는 항상 그녀를 훌륭한 어머니로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이전에 깨진 관계로 인해 이승기는 사생활에 대해 더 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아버지로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동건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3월 운명적인 저녁, 그가 카페를 운영하던 제주도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승기는 카페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자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통제 불능 트럭이 그의 차와 정면 충돌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밤 10시경 폭우로 도로가 미끄러운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승기는 제주 한라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각한 두부 및 흉부 부상으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씨의 장례식은 2025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 씨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흰 국화와 연산군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할을 맡은 그의 대형 초상화로 간소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조문을 위해 찾아와 빗속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윤은혜, 신혜선, 박신혜 등 동료들이 이 씨의 헌신과 친절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참석했습니다. 조윤희와 로아도 이틀째의 비공개로 와서 꽃다발을 헌화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화장은 3월 17일 오전에 이루어졌고, 이 씨의 유해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에 따라 제주 협재 해수욕장에 뿌려졌습니다. 장례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씨가 생전에 자주 들었던 곡으로 이 씨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이동건의 전 부인 조윤희 씨는 2002